예, 저는 부산에서 춤 비평을 하고 있는 이상헌입니다. 예, 오늘 프레조카주의 프레스코와 공연 연계를 한 프레스코와 일종의 사전 이해를 감상을 돕기 위한 사전 특강이죠. 예,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 간단하게 2시간 동안 진행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단 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풀 공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뒤에 엔딩 크레딧까지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분 정도 남는데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이 작품의 전반적인 소개하고 프렐조카주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렐조카주와 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맥락. 그러니까 프랑스 현대무용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누벨당스라 그러죠. 영어로 하면 이제 뉴댄스라는 개념인데 새로운 춤이라는 뜻인데, 이 누벨당스의 특징 같은 걸 조금 아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벨당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무용의 아주 간략한 역사와 이해를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영상을 이제 쭉 보시고, 영상을 보실 때는 최대한 제가 일단 이거는 어떤 설명을 해서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감상할 수 있는, 감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어떻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공연을 그냥 보다 보면 약간 놓칠 수 있는 어떤 복선 같은 게 있어, 힌트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공연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거는 서사가 굉장히 뚜렷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조금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영상인데 또 11월 6일 날 이 같은 공연을 같은 팀이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하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요거 아까 받으신 요걸 들고 계시면 3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프렐조카주 같은 경우는 현대무용에서 아주 지금 거의 선두에 있는, 프랑스 현대무용 선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요번에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오는데 서울, 대전 오는 거를 부산에서 지금 문화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같이 이제 섭외를 해서 온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작품 보시면 정말 문드덕이 없이 아주 깔끔하고 쉽고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을 건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가능하다면 여기 영상 트랙에 보면 보너스 트랙이라고 해서 메이킹 영상이 있어요. 10몇 분 정도가 있는데, 보통 공연을 안 만들어 본 분들은 무용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리허설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이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짧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보너스 영상까지 조금 보면서,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까지 해서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자, 현대무용은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보통 우리 현대무용이라 하면 모던 댄스라 그러죠. 모던 댄스라 그러는데 요즘은 또 특별히 이걸 컨템포러리 댄스라 그래요. 근데
지금 별로 구분해서 쓰지도 않지만 사실 모던 댄스와 컨템포러리 댄스는 아주 명확하게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되는 그 춤입니다. 서양의 그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모던 댄스라는 거는 그 바탕이 발레입니다. 클래식 발레고 그 클래식 발레를 그 정형적인 틀하고 기법, 그거는 그 클래식 발레 그 안무법이 아주 엄격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13세기 정도에 이탈리아에서 사교춤으로 시작한 그 발레가 14세기, 5세기 되면은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춤이 되고 이제 궁중 춤이 되죠. 특히 이제 그 태양왕이라는 그 양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태양왕이라고. 그 양반은 자기 통치 이념을 그 설파하기 위해서 발레를 만들고 자기가 주인공으로 하죠. 그때 이제 그 발레, 클래식 발레의 그 안무의 중점은 뭐냐면 질서죠. 질서와 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군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세상이 균형적으로 자기 중심을 해서 균형을 이루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귀족들을 딱 앉혀놓고 그렇게 딱 주인공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루이 14세기 젊은 나이에 춤추고 마지막에 그 이래 이 지팡이 확 짚다가 자기 발등 찍어가고 화상풍으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어이없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그 양반은 그 발레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프로파간다들 정치 선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발레의 안무법은, 원래 안무법이라는 그 안무라는 말 자체가 규칙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최초의 안무법을 기록한 것들이 주로 이제 그 정형화된 사각형, 삼각형, 원형을 어떻게 무대 안에서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깬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는 이사도라 덩컨이죠. 이사도라 덩컨은 일단 발레 쭈쭈하고 토슈즈를 벗어 던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등을 보통 보면 이렇게 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등을 대고 그 관객들을 등지고 추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임신한 그런 시점에서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올라와서 춤을 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쭈쭈하고 토슈즈를 벗어 던지니까 발레 테크닉을 무대에 따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 형식의 파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는 말같이 형식이 흐트러지고 자유로워지니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용이 그렇게 미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큰 주류가 미국에서 하나의 그 현대무용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유럽은 제일 먼저 여기 보여드린 그 루돌프 폰 라반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안무가예요. 안무가인데 지금도 라반 오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현재까지 개발된 그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안무 기록법이 유럽 쪽에서 한 70몇 가지가 되는데, 그 안무 기록법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는 라바노테이션이라는 안무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안무법을 만들어내면서 그 일단 그 안무 기록법을 이렇게 장안을 하면서 클래식 발레의 기본 틀을 갖다가 또 형식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헝가리의 유럽의 폰 라반하고 미국의 이사도라 덩컨을 시초로 해서 현대무용이라는 클래식 발레의 정형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쭉 내려와서 대부분이 그 2차 대전 전까지 유럽의 복잡한 사정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그 무용이 조금 이루어지다가 그 40년대부터 유럽에 파시즘이 막 발생을 하고 유럽 전체가 격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전체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이 그
풀이 죽게 되는 거죠. 기가 죽게 되고 많은 문화예술들이 정치 세력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의 자기 수수성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술이 발전을 잘 못합니다. 그런 틈을 타고 미국에서 무용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죠. 뭐 미국에는 수없는 그 이론가들이 이론가 완문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무용법하고 훈련법을 개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되고 나면 2차 대전 시다가 끝나고 나면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남지가 않죠. 그리고 2차 대전 후부터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그 문화의 중심지는 파리였어요. 그때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서 모든 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의 중심은 뉴욕이 되는 거죠.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유럽의 안무가와 무용가들이 그쪽으로 피신해서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그 현대무용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래서 한 1970년대까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후 혼란이 안정이 되고 나서 한 1960년대쯤 돼야 1960년대 최초의 현대무용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클래식 발레든지 안 그러면 굉장히 좀 잘 없었어요. 무용가들도 주로 미국으로 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최초의 1960년대 프랑스 현대무용 스쿨이 그때 뭐 스콜라 콩뚜미가 하는 그 최초의 현대무용 스쿨이 생기면서 그 학교를 그 조카주가 브렐 조카주가 다니게 된 거죠. 이 사람도 1957년에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은 그 알바니아계 이민자죠. 이민자인데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발레를 공부를 했고 1960년 여기 생기고 나서 현대무용으로 전환을 합니다. 현대무용으로 전환을 하고 8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머스커링햄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84년에 자기 무용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처음에 무용단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5, 6년 되는 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즈음에 1970년대쯤 되면 프랑스식의 그 새로운 현대무용 사조가 생깁니다. 그게 누벨 당스라는 거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모던 댄스는 뭐냐면 일단 고전 클래식 그러니까 클래식 발레의 모든 형식과 틀 내용을 거부를 하는 거죠. 거부를 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왜냐하면 그 클래식 발레의 형식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는 변하는 사회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술은 그냥 자기 혼자 형식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술이 그 당시의 사회나 인간의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술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그 발레의 형식과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고 표현에도 한계가 생기니까 새로운 이제 그 사조가 생기는 거죠. 그 독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피나바우시가 그 주창한 만든 탄스테아트 운동인데 그거는 요거 지금 누벨 당사하고 비슷합니다. 탄스테아트하고 이 춤에서 모자라는 부분 원래 근데 모든 댄스는 춤의 수수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춤의 수수성을 찾아가는데 춤이 다른 것하고 다른 어떤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미술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은 미술에서도 그렇고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 가장 그 장르의 순수성을 그 찾아내는 그것이 진짜 진정한 그 자기 장르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모든 그 아트의 특징입니다. 모든 장르가. 미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형식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근법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명암법도 없어지고 뭐 원근법 같은 경우는 건축에서 듣고 하고 명암법도 뭐 조각에서 들고 오고 다 이래서 회화가 진짜 필요한 건 평면이다. 이래서 다 빼고 사람도 뭐 형상도 안 그리고 명암법도 없고 막 덩어리도 없고 그래가 결국 남는 거는 색밖에 없는 거죠. 색하고 그 화가 그다음에 평면 캔버스 요거만 남기는 거죠.
형식적으로 순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엘리트 예술로 가는 거죠.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무용도 그 예전에 발레가 고전 발레가 보면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하고 따라다니시니까 극하고 이런데 이렇게 그 종속이 돼가 있는 거였는데 이것을 다 제낍니다. 다 제끼고 몸의 순수성, 움직임의 원리 막 이런 걸 해서 뭐 컨스트럭션 앤드 릴리즈 뭐 오만 그 이론들을 만들어서 움직임의 원리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다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보는 사람 힘들어요. 자기들은 또 춤추는 사람들은 막 혼자 빠져가지고 막 하지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저게 무슨 스토리가 잘 안 잡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던 댄스는 주로 춤이 춤 안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계속. 근데 거기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생기면서 그것의 한계, 결국 모더니즘은 뭐냐면 자기 그 예술이 자기 안으로만 이렇게 계속 파고들므로 해가지고 실제적인 인간의 삶에 하고 괴리가 된다는 거죠. 수수성은 지켰든지 몰라도 일단 삶과 같이 융합하는 예술에서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술이 인간의 삶에 주는 영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때까지 그 춤이 못 담았던 형식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춤만으로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 하면 특히 연극, 극적인 요소, 문학적인 요소, 음악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버렸던 서사를 다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브렐족 가족 같은 경우는 로미오와 줄리엣, 백설공주 막 이런 걸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벨 당시의 특징이 그래 뭐 서사적인 내용과 영상 예술과 결합하고 막 이렇게 근데 독일의 탄스테아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저게 춤인가 싶을 정도로 애매할 정도의 그런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춤의 작품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벨 당사하고 탄스테아트라는 새로운 유럽의 그 현대무용 운동입니다. 이 유럽의 그 누벨 당스와 탄스테아트가 생기면으로 해서 70년대 이후에 뉴욕이 잡고 있던 전 세계 현대무용의 주도권을 다시 유럽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그때 우리 피나바우시에 대해서 그때 특강을 잠깐 했었는데 보통 그 누벨 당스를 먼저 그 피나바우시가 40년생이고 이 양반이 57년생이거든요. 피나바우시는 탄스테아트를 자기가 직접 그 주창을 한 사람이고 브렐족 가족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의 누벨 당스는 마기 마랭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안무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창시를 해가지고 그 동시에 따라간 거죠. 따라가서 거의 지금 마기 마랭은 90년도 말에 돌아가셨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프랑스 누벨 당스의 그 전통을 계속 그 정신을 계속 새로운 작품으로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것만 보면 요거는 굉장히 쉽고 재밌는 쉬운 작품이에요. 근데 예전에 한 2006년인가 왔던 그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서사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쁜 공주가 이게 아니고 처녀하고 그거를 시기하는 늙은 여자들의 싸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보면 여기 이 작품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줄로 머리에 줄 묶어갖고 막 움직이는 게 나와. 이 양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도 보면 7난장이가 광부잖아요. 그래서 광부라는 데 착안을 해가지고 그 광부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바위 탈 때 이렇게 레펠 묶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7명이 위에서부터 막 줄 타고 쫙 내려와가지고 멋진 그 작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백설공주가 사과 먹고 이럴 때 꾀배로 간 사람이 저기 생모가 나오는 거예요. 생모가 나오는 생모도 줄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완전히 해석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식입니다. 이제 그런 이 누벨 당스의 맥락 안에 이 사람의 작품이 있다. 이걸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가 먼저 또 이 공연을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를 우리 예전까지는 그랬거든요. 공연은 현장 가서 봐야 된다. 어떻게 공연을 영상으로 보노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감이 살아있지가 못해요. 공연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보면 그 영상이랑 화면이랑 평면에서만 보지만 그 공연 현장에 가면 그 옆에 관객의 분위기 그 뭐 호흡 잔잔한 어떤 이상한 소리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가지고 작품하고 같이 작품의 느낌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느낌을 도저히 따라 못 간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마지 못하면 뭐 우리 같이 막 글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뭐 못 가본 거는 뭐 자료 찾아본다고 보는 정도지. 애지간하면 현장에서 봐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게 맞고. 그런데 그 현장의 한계는 뭐냐면 동시에 열산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극장 뭐 커봤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해봤자 뭐 1,000몇백석 2,000석에다 1,000명 2,000명밖에 못 본단 말이죠. 그게. 그랬을 때 최초로 이제 이 영상으로 보는 공연을 만들어낸 게 영국의 내셔널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에서 라이브 중계를 한 거죠. NT 라이브라고. 지금은 그게 그게 NT 라이브가 한 2006년 정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됐는데 영국하고 전 세계에서 이걸 따라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이런 NT 라이브를 작품을 갖고 와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작품 4개인가 5개인가. 그때 처음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보러 오겠노? 그런데 그 극장을 꽉 채우고 이거는 이제 그 편집이 아니고 그 실황 중계, 공연 실황을 중계해서 보이는 건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전부 다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그 히트를 쳐가지고 이게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NT 라이브 처음은 뭐냐면 실황 중계였고 우리가 보는 거 이거는 촬영용으로 다시 아예 이걸 그냥 공연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앉아서 보는 거하고 카메라가 쑥 들어가서 보는 그건 우리가 앉아서 못 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지만 그 대극장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부분에 출연자들이 디테일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시선에서 보지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부감한 시선이라든지 그다음 옆으로 돌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그 시선들은 공연 그 현장 못지않은 아주 풍부한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시각을 놓치더라도 그냥 가서 보는 게 최고죠. 이렇게 또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또 이게 11월 6일 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현장에서 보시면 또 다른 그리고 이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작품을 2번 올리고 3번 올릴 때도 조금씩 다 달라지거든요. 이 10명이 출연하는데 10명이 출연하는데 한 명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바뀌고 극장이 조금 달라지다 보면 또 바뀌고 해서 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처음에 했던 안무나 라인에 이걸 갖다 끝까지 고집을 안 한다는 거. 물론 중요한 건 다 들고 가지만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도 현장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날 겁니다. 오히려 더 이걸 보고 가시면 그냥 가시는 것보다 이해도나 일단 준비된 관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보기 시작하겠죠. 내용은 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기들이 소개하는 거 홈페이지인 거기서 막 제가 뭐 개발세발로 막 해석해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여윤 알죠? 87년도에 장국영하고 그렇지. 왕조연 나왔을 때 이게 대학 딱 졸업할 때 완전히 막 그때는 막 세상에서 제일 이쁜 배우는 왕조연인 줄 알았고 막 장국영의 그 뽀송뽀송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요재지라는 기담집이 있어요. 그 기담집은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 요제지라는 것은 중국의 그러니까 명말 청초 되는 거죠. 17세기 말 18세기 초쯤 되는 때에 있던 포송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한강 넘어갖고 겨우 이제 과거 1차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귀한집 자제들 과외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글 쓰는 재주도 있고 이래서 글을 쓴 거예요. 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그냥 창작이 아니고 중국 각지에서 오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300몇 가지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를 쓴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음사에서 6권짜리예요. 이 소설집이 이문열 이런 사람은 소설하는 사람은 꼭 읽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외국 카프카 같은 사람도 그 굉장한 그 상상력의 원천을 보르헤스 같은 사람 남미의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요제지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로 이 이야기들은 다 요괴인지 모르고 여자를 만난 나라고 보니까 요괴였는데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안 먹고 이런 거예요 주로. 이거는 이제 그 두 사람이 청년이 이제 여행을 하죠. 여행에서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속에 작은 거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비바람을 피하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은둔 수도를 하는데 스님들이 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보고 자 여기 좀 신기한 벽화가 있다. 벽화를 보여주는 거죠. 벽화에 보면 여자 5명이 이렇게 잘 있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거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여자 하나 빠지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붕 떠가 있다가 그림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사랑을 나누고 막 서로 막 좋아하고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세계에 벽화만이 있는 그 세계에 있는 그 전사들이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 벽화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얘들이 들어가지고 이걸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들어가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고 나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구운몽이나 우리 허전몽 이런 거 같이 자기는 몇 년 동안 놀았어요. 결혼도 하고 여자. 근데 친구가 보니까 몇 분 동안 안 보여갖고 찾았는데 자기는 몇 년 놀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면서 다시 벽화를 보니까 여자가 마지막에 자기가 준 꽃을 이렇게 다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현실이었다가 그죠? 구성이 그런 거죠. 그죠? 현실에서 환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지만 그 현실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여가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게 이제 이 작품의 이제 큰 구성입니다. 프렐초카주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하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렸죠. 나중에 요거는 조금 약간 젊어서 잘생겼을 거예요. 요즘은 영감이 약간 연세가 그래도 약간 멋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면 자기 리즈 시절 그걸 좀 많이 본인들이 유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이 프렐초카주의 안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악을 잘 들어도 반복 음악입니다. 근데 반복이라는 거는 음악이 계속해서 뭐든지 계속 반복하는 거는 몇 가지 의미가 하나는 강조, 하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거기서 이렇게 붕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우리 현실에서는 애지간한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정신이 뭐하고 몽롱해지는 것 같이 계속 같은 그 음악적 프레이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걸 이제 음악에서도 그렇지만 이 음악에 맞게 안무도 그렇게 해요. 이걸 갖다가 그 안무에서 론도 형식이라는데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음악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안무 자체도 그래요. 그 군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그 프레이징이 반복이 됩니다. 한 개 팍팍팍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조금 바뀌었다가 다시 와 팍팍팍 하다가 그게 이제 그 런던 형식의 7마디 런던 형식이니까 A, B, A 요게 한 마디예요. A, B, A 하고 또 A, B, A가 있는데 그 사이에 C가 하나 딱 붙는 거예요. 그래 되면 A, B, A 하고 C에서 이 A가 이제 주 멜로디고 주 안무, 주 프레임이고 B는 약간 변형 프레임이고 다시 A 프레임이 들어왔다가 C는 이거 A, B하고 또 다른 확산을 한다든지 아주 좀 다른 그런 시간 파격적인 걸 탁 넣었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 반복적인 느낌으로 하는 안무가 굉장히 특징이고 이 작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그 고딘의 음악하고 이 사람의 안무 특징을 이렇게 잘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보면 재미를 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대한 제가 그 잘난 척을 자제하고 여러분들 요거는 잠깐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재밌습니까? 네. 중간중간에 보면 뭐 사실 뭐 전체 스토리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뭐 중간중간에 보면 뭐 저게 뭘까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춤은요, 춤 감상할 때 타이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극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쭉 진행을 하는데 춤은 그 신호비라든지 텍스트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춤 신호비나 텍스트를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면 그 안무자가 거기에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자유롭게 춤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면 춤은 연극 작품을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다리를 그냥 쭉 건너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춤 보는 거는 징검다리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좀 이해가 뭐 이래도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오독의 즐거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독이라는 건 원래 잘못 읽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 해체주의 이후로 그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작품이란 말을 쓰지가 않죠. 작품이란 말을 쓰면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작품 이러면 예전에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사인을 하고 탁 내리면 끝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어떤 것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이나 그 독자들은 작가가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했는가를 열심히 따라가는 데 이제 힘을 뺏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체주의 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텍스트가 되는 거죠. 작가는 자기의 할 역할을 하고 이렇게 손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 텍스트는 작품이 되면 이게 꽉 닫혀가 있지만 텍스트가 되면 행간이 열려가 있어요. 그 행간에서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그 작품의 해석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품은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품이 하나의 가치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해체주의식 접근 방식이라는데 그 해체라는 말은 그 이렇게 막 흐트려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라고 규격을 만들어놨죠. 전체성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전체가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무한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때까지는 전체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하면 그 작품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한 가지의 말이나 단어나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해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동일성 속으로 화는 돌아가지 못하게
펼쳐놓는 거죠. 그걸 이제 해체주의에서 말하는 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춤 작품은 특히 요즘은 뭐 연극도 그렇지만 해체주의 연극 같은 경우는 똑같지만 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할 부분이나 이제 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거는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그냥 읽으시면 되고 보고 넘기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태여 그거를 작가의 의도를 구태여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뭐 그거 보고 뭐 이상한 생각, 아까 특히 이제 그 뭐 이런 거 여자 머리 위에 올라갔던 이런 거 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마누라 운명 밟고 남편 이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단히 가능하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춤의 그 감상을 할 때는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 그래도 뭐 앞에 설명도 좀 있었고, 만약에 설명이 없었어도 이건 스토리가 좀 있어서 그죠?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제 고전 발레에는 또 어떻게 있냐면 스토리하고 클래식 발레를 안 보셔서 잘 모르죠. 이베레스 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고전 클래식 발레 같은 거 유명한 작품 보면 스토리가 가다가 뜬금없이 사람들이 나와 막 춤을 춰요. 잘난 체하면서. 그럼 그거 오래 춰. 스토리와 상관없이 누가 쓱 나와갖고 막 뺑뺑 돌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서비스인데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 발레에서 그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춤적인 재미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예전에 클래식 발레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전사의 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오래 춤출 필요가 없어야 돼요. 폼 빵 내고 매번 빵빵빵 해서 딱 드러내면 되는데 세 명이서 빵빵 치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전사라는 게 이런 존재고 이런 색깔이 있다는 걸 갖다 이제 춤으로 보여주는 설명. 말로 하면 나는 이 세계를 지키는 우리는 수호신, 수호전사다 하고 탁 가면 되지만 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춤도 보여주고 성격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조금만 저게 뭐지 뭐 이런 게 있더라도 막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같이 그러니까 저같이 막 그걸 갖다가 저희들은 비평하는 사람들은 춤을 편하게 잘 못 봐요. 요즘은 기록이 이렇게 좀 누군가 이렇게 촬영해 놓는 게 있으면 그걸로 뽑기를 해가지고 보면서 하긴 하는데, 안 그런 경우는 누가 촬영한 걸 내가 뭐 받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냥 깜깜한데 이런 걸 들고 와서 굵은 펜으로 가지고 안 보일 때 이렇게 써요. 그냥 생각날 때 메모를 막 개념 다 생각나는 단어 이런 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완전 개발세발로 막 이게 도대체 뭔 일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힌트가 돼갖고 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편하게 못 봅니다. 그냥 딱 놓고. 근데 여러분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프렐조카주의 프레스코, 영어로 하면 페인팅 온 더 월이가 그냥 벽화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론도 형식 이렇게 반복했다 그러죠? 반복했다가 확산하고 반복했다가 확산하고 하는 그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요. 프렐조카주의 안무의 특징은 대부분 작품에 그게 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공연을 보시면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그에 맞게 고딘의 음악도 그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걸 반복과 변형을 통해 가지고 환상과 현실의 세계를 만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지금 약 한 10분 남았는데 또 다시 보면 혹시 뭐 질문 모르겠다. 예. 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한 5분이나 잠깐 볼까요? 네.
촬영한 극장이에요. 연습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작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설명 나오는데 리허설 최종 공연하기 뭐 나흘 전에 5살 전에부터 찍은 거예요. 이 10달 전. 이 극장에 그 폴조카주 무용단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저 멋집니다. 아까 그 무대를 보면 춤추기 좋은 무대가 뭐냐면 이 폭은 적당해야 되는데 깊이가 좋은 극장이에요. 깊이가 이거만 넓으면 그거는 그냥 공회당이 되고 깊이가 Après être allé vers l'Orient, je vais encore plus loin à l'Est et je vais vers 그건 l'Asie. 지금 뭐 스토리 Et j'ai 설명하고 découvert un conte chinois qui m'a totalement transporté et que j'ai eu. 이 양반의 이 특징은 중국에 설화를 했는데 중국 C'est un 잘안 conte. 난다는 거죠. Imaginez deux voyageurs fatigués qui se retrouvent dans la montagne et qui rencontrent un moine qui les emmène dans son monastère et qui leur propose de voir une fresque.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Ils se 되겠죠. postent devant cette fresque et l'un des deux est totalement fasciné. Il est happé par cette fresque et il rentre à l'intérieur de cette fresque et il vit là une aventure extraordinaire qui dure un temps assez long. Il se marie avec une des jeunes filles qui, dans la fresque, avait les cheveux relâchés, signe des femmes non mariées qui sont libres et disponibles. Et puis, le temps s'écoule, ils vivent heureux, ils passent des jours paisibles. Et puis, tout à coup, un matin, cette jeune fille s'en va et lui reste dans la chambre. Et là, un guerrier en armure dorée arrive et se met à crier « On m'a dit qu'il y avait un mortel dans notre univers. Où est-il ? Je veux le trouver. » Et à ce moment-là, il se sent à nouveau transporté de l'autre côté de la fresque, en fait, auprès de son camarade et du moine. Et il est complètement surpris et il regarde la fresque à nouveau. Et la jeune fille qu'il avait vue, a les cheveux attachés, signe des femmes mariées. Donc cette aventure, on ne sait pas très bien si elle est réelle, si elle est imaginaire, mais là, il y a une sorte de trace de son amour avec elle. Voilà, c'est ça. Exact. Voilà. 저런 과정을 통해서 동작을 짜고 수정하고 그 안무자들이 붙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죠. 보통 저 장면은 일반인이 절대 못 봅니다. 사실 그 뭐 요리할 때 재료 따듬을 때부터 주방에 J'ai une 들어가 idée 있을 assez, 수가 없잖아요. structurellement assez développée de ce que je veux faire, mais à l'intérieur, c'est comme une maison à habiter en fait. Et c'est ça que je vais faire avec les danseurs. Je vais les inviter à habiter cette grande maison qui est cette création. Et donc on va aller dans chaque pièce, on va apprendre à y vivre, on va voir comment on bouge, comment on évolue, comment on échange, comment on danse ensemble et c'est ça qui est passionnant. Donc c'est quelque chose que je fais avec les danseurs de plus en plus. Là, en fait, je prépare rien, je viens face aux danseurs et je laisse jaillir de mon corps les mouvements d'une façon extrêmement spontanée. C'est parce que j'ai confiance dans mes partenaires qui sont les danseurs et donc qui sont une sorte de chambre d'écho des mouvements et du coup on est vraiment dans une relation de développement commun, c'est-à-dire qu'ils répondent à mes mouvements et ils interprètent ce que je viens de leur montrer, moi je rebondis sur ce qu'ils me renvoient et c'est comme ça qu'on crée. Mais la source, je dirais, du mouvement, ça reste toujours, 이거 지금 tant que je 다들 peux 좀 encore 꺾어요. bouger, 이런 식으로 한 ben, ça reste quand même 십몇 분 정도가 que je mets dans mon corps. 그리고 이제 저 뒤에는 어떤 식이냐면 그 음악하는 사람, 의상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남부자고 의논을 해서 디테일 체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리허설도 보면 여러 차례를 부분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리허설, 테크니컬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드레스 리허설이 제일 마지막에 드레스 리허설은 의상까지 다 있고 그 테크니컬은 음향하고 조명을 체크하는 거예요. 무대 장치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무용수들 출연자들은 기본 움직임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선만 하고 이러면 조명 뭐 디졸브하고 밝히고 끄고 닫고 하는 그 타이밍을 맞추고 음악 볼륨 크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전에 앞에 이제 완성된 그 부분 리허설을 하면서 이제 앞에 조명 플랜을 짜면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드라이 리허설은 어느 정도 테크니컬 리허설하고 그게 끝나면 드라이 리허설은 그 의상 없이 연습복 입고 전체를 한번 쑥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거기서 또 디테일 수정이 또 더 들어가서 완벽하다 싶으면 드레스 리허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공연 때 같이 그렇게 맞춰보고 거기서 또 마지막 수정을 합니다. 하고 핀트 맞추고 뭐 하고 해서 그다음에 공연하는 날이나 하기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전체 리허설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공연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까봤지만 근데 이 영상도 공연 못지않게 아주 좋은 게 말씀드렸던 대로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그 관람객 시각을 좀 넓혀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꼭 가능하시면 11월 6일 날 현장에서 또 이 본 공연의 또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약간 뭐 1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들 뭐 잘 보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또 우리가 이제 무용특강이 문화회관 생기고 대중강사가 이거 두 번째거든요. 저도 이제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 문화회관에서 또 이런 대중강사가 또 무용의 기회를 주신다면 또 오늘만큼만 오늘보다 더 재밌는 또 주제를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